트럼프발 무역 전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30% 가까이 조정을 겪으면서 시즌 종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상승 국면이 남은 이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최고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코인 이야기하기에 앞서 시장의 거시적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트럼프 정책 현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하고 90일 관세 유예를 하면서 시장이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서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트럼프는 국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자 결국 한 발 물러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에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은 시장에서 국채를 팔겠다는 사람이 늘면서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는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헤지펀드들이 증시 하락으로 마진콜 압력을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대량 매도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중국, 캐나다, 덴마크 등 트럼프 관세 정책에 불만이 있는 국가들이 미국채를 대량 매도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35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연방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이 치솟는데요. 이자 비용이 허덕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경우 재정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를 내세워 공무원 감축 등으로 재정 여력을 만들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용인하기 힘든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의 지시대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자 일부러 주식시장을 박살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자신의 SNS인 트루소셜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포스팅을 많이 올렸는데요. 코인 시장은 유동성이 전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코인 시장에는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황금알이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의 가격 하락은 비트코인 자체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닌 외부 소음, 즉 관세 전쟁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란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아무리 외부에 악재가 있어도 자신의 길을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관세 정책으로 초반에 가격 하락이 컸지만 그 소음에 대한 가격 하락 추세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아도 비트코인은 저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상승 다이버전스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가격은 내려가는데 RSI는 오르는 것을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15분봉, 1시간봉, 1봉, 월봉으로 볼 수 있는데 더 넓은 시간 프레임으로 보았을 때 신뢰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경우는 최근 3년간 약 3번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번에는 일봉상 더블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해서 바닥이 나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차트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뜬 거고 이쪽은 더블 상승 다이버전스가 뜬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알트코인 대불장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요. 도미넌스는 지배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는 비트코인 외에도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시총 비율에 따라 비트코인의 비중이 더 커지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높아지고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에 돈이 몰려 알트코인의 비중이 더 커지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사이클이 끝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번 시즌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계속 오르기만 하고 내려간 적은 없었기 때문에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두 번의 불장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근처까지 내려오고 사이클이 끝났고 이번에도 비슷하게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유동성이 이제 풀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QT 속도도 줄이고 있고 곧 QE로 돌아서는 기조에 있습니다. 참고로 QT는 쉽게 말해서 돈을 시장에 걷어오는 것, 즉 유동성의 축소이고 QE는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QT 속도를 줄인다는 것은 유동성 축소 속도를 줄인다는 말이므로 코인 시장에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CPI, PPI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PI란 소비자 물가지수이고 쉽게 말하면 CPI가 내려가면 물가가 내려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PPI란 생산자 물가지수이고 PPI가 중요한 이유는 PPI가 먼저 오르면 시간이 지나 CPI도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최근 발표된 CPI와 PPI는 예상치를 하회했고 이는 인플레이션이 낮다는 신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코인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은 이미 많은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린 적 있었던 M2 통화량도 정고점을 넘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M2 통화량이 비트코인보다 90일 정도 선행한다고 했을 때 대략 6월부터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온체인 지표들도 아직 상승 국면이 남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종료 시점을 알아볼 때 많이 보는 지표로 하이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태까지 그래프상 초록색 선과 빨간색 선이 만나는 부분에서 사이클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초록색 선과 빨간색 선은 가까워진 적도 없기 때문에 아직 대상승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EC 위원장 활동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잘리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폴 애킨스가 SEC 위원장이 되었는데요. 폴 애킨스는 친암호화폐 인사로 실제로 자산의 많은 부분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도 친암호화폐 인사였는데 SEC 위원장이 되고 나서 암호화폐에 제재를 많이 가했기 때문에 폴 애킨스도 SEC 위원장이 된 이후에 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게리 겐슬러는 반암호화폐 정부였던 바이든 정부 때 사람이고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폴 애킨스는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이라 일컫는 트럼프 정부에서 암호화폐 보응을 위해 임명된 사람이고 본인 스스로도 암호화폐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4만 달러 간다, 1만 달러까지 간다 라는 퍼드가 많이 있는데요. 그 가격으로 가는 것은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끝났을 경우에도 ETF 승인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증가 때문에 하락폭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사이클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7만 달러 밑으로만 떨어져도 너도 나도 사려고 덤벼들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불장은 개미들만 덤벼들었다면 이번에는 기관들도 물량을 뺏기지 않기 위해 너도 나도 눈치 싸움을 하며 조금만 떨어져도 사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저 라인을 넘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 100%라는 것은 없고 아직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는 거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장이고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다른 어떤 자산 시장보다 자신의 재산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코인을 1억 원어치 사서 2시간 만에 44억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코인 시장입니다.
무장론자들은 명성을 얻고 동정론자들은 돈을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인 투자로 알부자 되세요.